이 쉴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어렸을 때 조금 형성이 되고요. 커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무르익는데 사람마다 조금 쉴 수 있는 능력이 달라요. 여기 계신 이제 분들은 얼마나 나 스스로를 잘 돌보고 쉴 수 있는가 이거 이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수용의 창이라는 개념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시면 눈을 뜨면서 우리 몸에서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분비되면서 각성도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좀 하면서 내려갔다가 또 출근하시면서 아마 또 긴장을 확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출근해서 일하면서 좀 긴장했다가 긴장도가 익숙한 업무를 할 때는 좀 내려갔다가 회의를 하거나 뭔가 좀 위기 상황이 되면 또 각성도가 확 올라갔다가 밥 먹고 나서 좀 떨어졌다가 이렇게 우리의 이제 뇌에서의 각성도는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파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각성 수준이. 그런데 이 각성 수준이 이 큰 폭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요. 이 각성도가 긴장도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움직이면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각성도, 긴장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얼마나 이 폭을 견딜 수 있는가가 사실은 내가 잘 쉬고 잘 놀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하는데 그거를 수용의 창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내가 이제 톨러러블하게 견디는가인데요. 예를 들면 이 수용의 창이 굉장히 작은 분들은 뭐 오후 1시에 회의가 잡혔다. 그러면 그 회의에 대한 생각만 해도 이제 긴장도가 확 오르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수용의 창이 작은 분들은 이 긴장도가 위로 올라가다가 내가 좀 조절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위로 확 튀어버려요. 이게 이제 여기서 보이는 빨간색 과대각성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좀 짜증이 나고요. 주변에서 좀 예민하다 싶을 정도로 표정도 좀 안 좋아지고 흥분이 되니까 뭐가 좀 잘 안 되면 사소한 자극에도 상대방을 쉽게 비난하게 된다든지 말이 좀 직설적으로 나온다든지 뭐 주변에서 이제 뭐 누군가 뭐 팀원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말을 걸면 넌 그것도 못해? 이러면서 약간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든지 합니다. 그러면서 좀 불안해지고 심장도 두근거리고 또 이제 저한테 많이 오시는 분들은 가슴이 이제 답답하고 조이는 느낌이 든다라고들 하시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긴장하니까 우리 이제 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두피의 근육이 이렇게 딱 수축이 되면 두통이 생기거든요. 이게 긴장성 두통이라고 하는데 이런 두통도 생기고요. 이 가슴 근육이나 요 흉곽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해서 딱 수축을 해서 잘 이완이 안 되면 숨 쉴 때 굉장히 답답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가슴 두드리면서 어르신들이 오시잖아요. 화병에 걸린 것 같다. 숨이 잘 안 쉬어진다. 숨 쉴 때 이 산소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얘기하신 분도 많고요. 두근거린다. 뭐 어지럽다. 뭐 손발이 좀 차가워진다. 이런 신체적인 긴장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불안하고 나를 각성시키는 자극이 확 들어왔을 때 이 수용의 창이 좀 작은 분들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이 좀 좁은 분들은 확 과잉 각성 상태로 넘어가서 오히려 1시 회의를 이제 잘 준비하고 뭔가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데 불안하기만 하고 생각이 정리 안 되고 집중이 안 되고 좀 조급한 상태로 진행이 되죠. 반대로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받는 자극이 있으면 이 각성도가 확 떨어지면서 오히려 이 아래에 있는 부분 저각성 상태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우리 뇌가 너무 스트레스 자극에 과부하가 되면 뇌가 이렇게 셧다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스트레스 받거나 할 일이 생기면 오히려 머리가 좀 느리게 돌아가고요. 생각의 속도도 느려지고 굉장히 몸이 갑자기 피곤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기억력이 주의력이 오히려 떨어지고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떠오르면 더 열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억력이 떨어지고 하기 싫어지고 그냥 될 대로 되라지 뭐 약간 체념하게 되고 그러니까 회피적으로 태도가 된다고 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저각성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자극이 좀 과해서 긴장도가 조절이 안 되면요. 확
과잉각성 상태로 넘어가서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예민하고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잠도 잘 못 자고 이러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반대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잠이 더 많이 몰려오고 생각이 더 문제 해결을 위한 생각이 더 잘 안 되고 더 실수를 많이 하고 중요한 일정을 오히려 깜빡 잊어버린다든지 저각성 상태로 가기도 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많은 직장인들은요, 출근하면 과잉각성 상태로 하루 종일 지내다가 퇴근하면 완전히 녹초가 돼서 저각성 상태로 확 또 넘어가요. 그래서 집에 오면 녹초가 돼서 머리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침대에 이제 누워서 가족들이랑 대화도 하기 힘들고 좀 몸이 너무 무겁다고 느껴지면서 저각성 상태로 되죠. 그래서 이 수용의 창이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잘 견디느냐가 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수용의 창이 크신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어떤 위기 상황에서 한시에 뭔가 중요한 걸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긴장도가 쫙 올라가도 그걸 견디고 그걸 에너지 삼아서 주변 이제 그 동료들이나 직원들을 이렇게 독려하면서 우리 1시까지 한번 달려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긴장도를 견디면서 오히려 더 몰입하고 집중하는데 이게 수용의 창이 적은 분들은 확 과잉각성 상태로 넘어가서 그냥 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돼버리거나 막 짜증을 내면서 왜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이렇게 상황을 놔두냐 이렇게 화를 내거나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용의 창의 크기를 사실 키우는 게 멘탈을 강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어도 잘 견디게 하는 거를 이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가져와 봤는데 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일 정말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스트레스는 항상 달고 사는 거 아닌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열심히 산다는 증거가 아닌가요? 그러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몸과 마음에 주는 영향력을 조금 이렇게 잘 경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본인은 평생 힘들고 스트레스 받게 일을 해서 이 정도 지위에 올랐지만 굳이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굉장히 공허하고 불안해진다. 뭔가 할 일이 없고 내 가치가 느껴지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에 있어서 나의 필요가 조금 적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 스트레스는 우리 뇌에 엄청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여기 보시면 짚어지지가 않네요. 우리 뇌에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부위가 있어요. 여기 귀 안쪽에 길게 있는 이 해마라고 하는 부위인데요. 이 해마가 장기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게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해서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이 해마의 기능이 떨어지고 실제로 이 해마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진료실에 요새 치매에 걸린 것 같아요 라면서 오시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 해마의 기능이 적어지면 뭔가 낮에 막 회의도 하고 보고서도 읽고 뭔가 강의도 듣고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그게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기억력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떨어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가 아닌가 라면서 이제 많이들 오세요. 또 편도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편도체는 감정을 조절하는 영역이에요. 불안을 조절하는 능력. 그래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뭐 어떤 위기 상황이다. 아니면 뭔가 중요한 걸 결정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집안에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다.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나에게서 이제 불안하고 우울하고 공포 반응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걸 담당하는 부위인데요. 이 편도체의 기능이 역시 떨어져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이 사소한 자극에 굉장히 심한 불안과 예민해지게 됩니다. 과잉 반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마 쪽이 전두엽인데 전두엽 기능도 떨어져서요.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능력, 주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저 ADHD인 것 같아요 라면서 진료실에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요새 자칭 많은 분들이 항상 불안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칭 ADHD, 자칭 치매 환자분들이 정신과 진료실로 정말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 일단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일을 진행시키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조금 조급해지기만 하고요. 일을 좀 마무리 짓는다든지 어떤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특히 이제 해마에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더불어서 다른 감정을 조절하거나 인지 기능 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요새 정말 많은 분들이 뇌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사 드시느라고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하시잖아요. 이렇게 한약도 사 드시고 각종 비싼 영양제 직구도 하시고 신경과에 가서 아직 치매 아닌데 예방이 될까 해서 치매약도 처방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 스트레스 조절만 잘해도 관리만 잘해도 상당 부분 예방이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이제 이 수용의 창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제일 첫 번째 그림이 이제 이상적인 상태죠. 그래서 수용의 창이 커서 웬만한 스트레스가 와도 내가 이제 조절하면서 일 처리를 하고 너무 과대각성이나 과소각성 상태에 빠지지 않는 첫 번째가 이제 이상적인 상태라고 하면 두 번째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출근하자마자 뭐 한 소리 듣고 뭔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과대각성 상태로 넘어가거나 과소각성 상태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세 번째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의 하루의 대부분을 긴장하면서 살고 집에 오면 확 이제 뻗어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지내시는 분이 많고, 이제 네 번째가 대부분을 좀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막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뭐든지 하기가 싫고 주변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서 될 대로 되라 알아서 하세요라는 이제 수동적이고 회피적인 태도 마지막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좀 트라우마나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마지막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들이 수용의 창을 자꾸 작아지게 하는가, 우리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하는가 하면 만성적인 스트레스, 아마 많은 중책을 맡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항상 스트레스를 달고 사실 텐데, 이 스트레스가 조절되지 않고 혹은 관리가 되지 않고 지속되면 점점 이렇게 좀 작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